조선시대 한양 남촌 좁은 골목 한켠에 자리 잡은 오래된 꽃신 가게가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이들은 누구나 문 앞에 걸린 아름다운 꽃신의 눈길을 빼앗기곤 했습니다. 꽃신 할멈의 가게로 불리는 이곳은 왕실에서도 인정한 명장의 솜씨가 깃든 곳이었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으로 수놓은 꽃신은 시간이 흘러도 빛바래지 않는 아름다움을 간직했고 그래서 혼수품으로 가장 선호되었습니다. 18살 된 손녀 강아는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의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자란 강아는 자연스레 바느질 솜씨를 익혀갔습니다. 그러나 정작 꽃신 만드는 법만은 배울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손녀가 힘든 장인의 길을 걷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저도 꽃신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강아야, 꽃신을 만드는 일은 생각보다 힘들단다. 넌 더 넓은 세상을 보며 살아야 해. 할머니의 말씀 속에는 평생 가난하고 고된 장인의 길을 걸어온 자신의 한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선 최고의 양반가에서 혼례용 꽃신을 주문해 왔습니다. 평소에 2배가 넘는 값을 치르며 가장 아름다운 꽃신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때마침 할머니의 시력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된 걸 어쩌나. 꽃신은 만들어야 하는데. 할머니는 바늘길을 꿰지 못해 속을 끓였고 강아는 밤마다 할머니의 한숨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바늘귀도 꿰어드리고 필요한 곳을 짚어드릴게요. 강아의 도움으로 작업은 계속되었지만 날이 갈수록 할머니의 눈은 더욱 흐려졌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바늘을 잘못 찔러 손가락에서 피가 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강아는 몰래 할머니의 작업실로 들어갔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할머니의 바느질 도구함을 열어보니 세월의 흔적이 묻은 도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강아는 어릴 적부터 보아온 할머니의 손길을 떠올리며 첫 바늘을 꿰었습니다. 처음 만든 꽃신은 형편없었습니다. 꽃잎은 비뚤어졌고 바느질 자국은 울퉁불퉁했습니다. 하지만 강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몰래 작업실에 들어가 할머니의 꽃신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기술을 익혔습니다. 실수할 때마다 손가락이 찔리고 피가 났지만 할머니를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할머니처럼, 할머니의 마음처럼 한 땀 한 땀 정성을 담아 20켤레가 넘는 실패작 끝에 마침내 할머니의 솜씨를 닮은 꽃신이 탄생했습니다. 혼례일을 하루 앞둔 새벽, 강아는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이 만든 꽃신을 할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할머니, 한번 만져보세요. 이건 제가 만든 꽃신이에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꽃신을 매만져 보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손길, 내 어머니와 똑같구나. 그제야 할머니는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강아의 어머니도 젊은 시절 똑같이 밤마다 몰래 꽃신을 만들어 할머니께 보여드렸다고 합니다. 그때도 할머니는 더 나은 삶을 바라며 딸에게 기술을 전수하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딸의 정성 어린 손길을 외면할 수 없었답니다. 내 고집이 잘못됐던 거야. 꽃신을 만드는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란다. 우리 가문에 흐르는 예술혼이지. 내 어머니도 네가 이걸 이어받을 운명이었나 보구나. 그 후로 할머니는 평생 익힌 모든 비법을 강아에게 전수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실을 고르는 법부터 꽃잎을 수놓는 섬세한 기술까지 오랜 세월 쌓아온 장인의 혼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강아의 솜씨는 날로 발전했고 곧 할머니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녀가 만든 꽃신은 할머니의 것만큼이나 아름답고 정교했으며 거기에는 3대를 이어온 장인의 혼과 가족의 사랑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서울 남촌 어딘가에는 이 할머니와 강아의 꽃신 가게가 이어져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만들어지는 꽃신은 단순한 신발이 아닌 예술품으로 여겨지며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꽃신에 새겨진 장인의 혼과 가족의 사랑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발걸음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습니다.